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2022년 2월 20일 잠재적 위험 체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코로나는 10시로 이제 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치명률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위험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내려놨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치명률이 급증을 하고 이거를 사회가 대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다시 위험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가장 큰 요인이고요. 오늘도 영상을 가장 늦게 일요일 날 올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련된 정치 고위급이 이제 회담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이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제일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월요일도 요동치는 시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 이후에 거의 저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치명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작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국지전 정도로만 작용이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으로 올려놓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 자체는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공매도 혹은 매도, 그래서 숏맨이라고 하는데요, 숏을 치는 사람들이 다 참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2750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거나 떨어지면 한 265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는 혼조입니다. 지금 시장에 이런 영향이 어떻게 미치나 보려고 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러시아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위험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지금 팔아서 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리플에 투자하는 게 조금 낫다고는 했지만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부터도 리플이 조금 더 낫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가상화폐는 이렇게 혼조세가 나오면 AMD와 NVIDIA의 주가의 방향성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와 NFT 시장, P2E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데, 이 NFT와 관련된 화폐들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고팔고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왔어요. 뭐냐면 NFT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NFT에 저 물건을 사고 싶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NFT 가상화폐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급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물건을 팔아서 판 사람은 NFT 화폐를 다시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돼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NFT 가상화폐가 이게 계속 요동을 치는 게 나타날 겁니다. 가격 변화가 심할 거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거래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팔고를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P2E도 동일해요.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P2E 시장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나와서 저기 있는 뭐 위믹스라든지 그런 화폐가 들어가야 되는 이벤트가 있다. 그러니까 증거금 걸고 플레이를 해서 추가로 더 받는 그런 플레이가 되면은 결국에는 돈이 한번 묶였다가 다시 이제 끝나고 나면 한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일어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 튀어나오면 그 가상화폐는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인기 있는 뭐 BTS나 혹은 뭐 JYP의 걸그룹이나 그리고 JYP의 인기 가수들이 자기의 NFT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이면서 위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위기죠.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입니다.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QT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안 할 것 같고요. 대신 QT를 하면서 자본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습니다. 지금도. 작년까지 3월까지 돈을 푸는 거고요. 돈을 풀었던 게 2월 말 기준으로 막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풀린 돈의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지금 시점에 돈을 푼 거를 해소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입니다. 가계와 기업은 높은 거 맞고요. 이번에 추경을 해서 16조가 추경을 새벽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재밌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강력하지 않으면 주가는 딱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추경, 그러니까 작년에 세수 50조를 더 걷어들였다는 거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50조가 시장에 환원이 되면 긍정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5조는 풀렸고요. 그 정치권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머지 35조에 대해서도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올해에.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상기에 그 돈을 풀어서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밀어주는 정책과 플러스 알파 10조 정도만 되면 전 국민이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까지 다 같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려울 때 돈을 풀어줄 때 이게 지속성이 있는 기본소득은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이내로만 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게 월별로 뭐 100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 건 반대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재무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랑 연결돼요. 이거는 일본은 돈을 찍어내서 일부를 ETF를 사면서 주가 부양을 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죠. 부채 비율 200%고요. 미국이 맘만 먹으면 흔들어 제낄 수가 있습니다. 단 안 흔들죠. 왜냐하면 중국이랑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경쟁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키워오고 아직 남겨두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의 사태가 정리가 되면 언제든지 저기서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어차피 오랫동안 사시면서 투자를 하실 거니까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 동안에 중국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돈을 푸는 거죠. 구제금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코로나 사태일 때 빨리 자기들이 극복했다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작년에 진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반대 효과를 이제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용국 신용위험을 확인해 드렸는데요. 신용국 신용위험 확인한 결과 CDS가 러시아 이슈 때문에 다시 또 올랐습니다. 4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국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러나 아마 다음 주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전쟁만 일어나느냐 그 차이의 찰나간의 간극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반군과의 전쟁이면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개입되면서 나토가 개입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 뉴스에 촉각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일 좋은 투자 자산은 빅스인데 이미 빅스가 금요일도 터졌고 목요일도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스는 매력이 조금 떨어졌고 오히려 내려오면 지난번에서 저점과 동일한 상태에 있을 때 한 14불 정도 되거든요. UVXY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그리고 7,300원, 400원에 삼성 S&P 빅스입니다. 그 구간에서 해지를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 일단 간단하게 보셨고 지표랑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고요. 러시아의 여론전쟁이 이제 시기하고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치열한 미디어 전쟁이 같은 내용이고요. 침공 시나리오 조선일보 거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든은 지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자작극을 통해서 내부 단속과 외부에 대한 경계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폐막식, 원래 개막식과 폐막식 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폐막식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로 몰렸을 때 전쟁을 꽝 터뜨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반군과의 교전이 좀 심화됐다 에서 머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못 올라가죠. 그 구간에는 올라오면 내려가고 올라오면 내려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숏은 진짜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한번 올라가 버리면 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이 저점일 수도 있고 3월에 금리 인상기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해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네, 그거는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를 볼게요. 전쟁 영화 예고편 같았다. 이렇게 폭격이 된 거고요. 이게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시리아 사태 보시면 IS 때문에 시리아 난리 났었잖아요.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했고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IS, 그러니까 완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면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벽지는 아예 없고요. 벽이 완전 다 쑥대밭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이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한 선전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수요일 내에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내부 단속하고 정권 유지하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의 쿠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쿠데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그 독재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를 일단 시장상으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지면 1600, 2600 진짜 최악의 경우 일어났을 때, 근데 만약에 일어나지 않고 국지전 양상이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자본시장을 흔들어 제낄 겁니다. 그거는 지수적으로 조정하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대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매수 기회로 보시면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상화폐 급락 파동인데요. 보시면 리플은 네, 떨어진 거 대비했을 때 거의 복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얘를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 혼자 올랐어야 되고, 왜냐면 고점에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얘는 고점에 갔었어요. 고점이 500만 불이잖아요. 여기까지 갔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여기죠.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완등 나왔다 조정 받는데 조정 받는데 지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거지만 떨어진 상태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리플은 아직도 올라갈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상화폐 전반이 올라갈 때 얘는 조금 더 솟구칠 가능성이 더 높다. 위드 코너 에라의 위력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AMD와 엔비디아 주가 보세요. 거의 원상복 지난주랑 거의 동일하죠. 그 시장이 무너져서 떨어졌다고 했지만 반도체 지수랑 보시면 반도체 지수도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유지인 상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주중에 요만큼 올랐었고요. 올랐던 걸 반납한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점에 대비했을 때 약 20-30% 떨어져 있죠.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20-30% 떨어졌을 때 바닥을 지지합니다. 얘 두 개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깨지기보다는 저는 지금 구간이 바닥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넘어가서 이제 된 거를 이제 보시면 요거 말고 최고가니까요. 요 앞에 걸로 보시면은 네,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올랐고요. 지난주 대비했을 때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S&P 500도 떨어졌고요. 다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혼재서인 가상화폐가 AMD와 엔비디아가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반도체 지수까지 그럼으로써 지수 전체에서는 반도체화를 떨구기보단 나머지 다른 섹터들이 러시아 전쟁 위험에 따른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급락 파동은 아마 금리 인상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위험 상황으로 테스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나리오인데요.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구간이 학습이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월 0.5% 상승 확률이 증대가 된 건 맞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약간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시장이 조정받으면 금리 인상을 함부로 팍팍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잘못하면 3월까지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흙밭이 되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못 한다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엔 반군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 러시아 친위대적인 국가 그 정부 수립기구가 있는데 거기랑 이제 전쟁이 국지전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금리 인상 7회에서 8회였는데요. 저는 4에서 5에서 예측을 했지만 이것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FOMC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FOMC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5회 정도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QT는 시작됩니다.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입 자산을 매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입 자산을 한다는 건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 우량 자산들을 다시 푸는 겁니다. 금리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장단기 금리가 도리어 벌어졌죠. 그러니까 10년물은 올랐는데 2년채물은 단기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벌어졌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만 해결되면은 금리의 문제는 3월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재밌게도. 흔들리는 원인은 되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3월에 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플랜이 나왔을 때의 충격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기댈 땐 여기입니다. 여기. 정부 50제 초과세수. 이번에 15조가 통과됐잖아요. 15조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작년에 50조 초과세수가 걸린 거고요. 이 법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정부의 법이.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많이 걷게 된 이유는 지난 정부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세도 조금 있지만 부동산세 아무리 많이 걷어도 50조는 초과세수가 불가능해요. 작년에 대기업들이 진짜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세금 낸 게 진짜 많아요.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몇 조가 증가가 돼버렸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영향. 그러니까 H&M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금을 낸 적이 없었는데 영업이익이 7조면 7조에 20%니까 1조 4천억을 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50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수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저는 내년에도 좋다고 봐요. 특히 대기업들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15% 이상 정도의 마진율을 가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때문에. 그러면은 5% 금리 상황에서도 마진이 더 레버리지 효과로서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위험 상황이 많고 요동치는 원인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실적 기반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그게 컨트의 기초이긴 한데요. 그런 분일수록 더 편합니다. 그리고 위드 코너나 자동차 반도체는 먼 미래죠. 조선업.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투자하신다면 금리 인상기는 그런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서 중장기 투자에 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지금 CDS 이제 또 다른 걸 찾았어요. 이게 안 뜨더라고요. 2월 10일까지밖에 안 떠서 찾았더니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18일 걸로 봤을 때 28까지 여기서 증가가 됐다는 거 확인이 되셨죠? 여기서는 당연히 안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CDS가 일본은 유지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유럽이 증가가 됐고요. 러시아 거 다시 한번 볼게요. 238, 여기 230면 193.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전쟁 위험이 진짜 증가가 된 거의 결과물입니다. 터키는 오히려 떨어졌죠. 터키 이거 떨어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목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희생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희생양이 러시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빼도 복도 못하고 그냥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조짐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가스인데요.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표로만 쓰셔야 되고 투자는 위험한 게 만약에 해결되면요. 해결되면 이거 그냥 바로 급락입니다. 손 쓸 틈 없이 급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막턴이거든요. 전쟁을 하거나 쓰거나 혹은 노예요. 근데 요거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더라도 국지전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겠죠. 예스에는 가깝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바로 전쟁을 일어나는 세계대전으로는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 노예 확률이나 혹은 가운데 국지전 정도로 펼쳐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역설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얻으시는 거거든요.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28이거든요. 28이면 캐나다보다 좋은 수치예요. 캐나다 29잖아요, 지금. 네. 캐나다보다 좋은 수치고 망하면 이 나라로 또 망해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베네수엘라는 이거 밑에 있어요. 통계 수치 바깥. 네, 그렇게 보시면서 CDS가 낮을수록 나라의 위상은 높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